있는 얘기다. 결국 수물질과 혼합물을 분류할 때 수물질은 물질 특성이 일정하고 혼합물은 뭐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뭐를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이 있어. 자, 얘들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은 일단 가열을 하면 녹죠. 네. 맞아요? 네. 어떤 고체든지 간에 쌤 볼게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고체 A예요. 됐죠? 네. 저렇게 했더니 얘는 이렇게 와서 여기 고체 B예요. 두 개 놓는 점이 어때요? 현재 다르네요. 다른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A, B는 순서 물질이어서 녹는 점이 일정했어요. 자, 근데 이번에 A와 B를 어떻게 할 거냐면 섞어볼게요. 됐지? 섞었더니 자, 두 개가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데 녹기 시작하면 이런 식이 돼. 살짝 이렇게 돼서 다시 올라가. 오케이? 일단 어때요? 두 개 녹는 점보다 낮아졌죠? 네. 그 다음에 녹는 점보다 낮아지면서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지도 않죠. 되셨어요? 그래서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은 얘들아 뭐하다? 녹는 점이 낮아지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뭐한다? 녹는 동안 녹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아. 대표적인 얘가 아까 했던 누굽니까? 퓨즈하고 이해되셨어요? 누가 되는 거야? 뗄날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밀도 얘기도 한번 해볼게. 혹시 너네들 소금물 중에서 이거 아십니까? 소금물이 있는데 선생님이 5%의 소금물이 있고 되셨죠? 이번에는 얘들아 몇 퍼센트? 선생님이 한 40%의 소금물이 있다라고 칠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누구? 이번에는 그냥 물이 있었어. 자, 근데 그냥 물은 얘들아 양이 요만큼 있으나 요만큼 있으나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계란 신선한 달걀을 올리면 신선한 달걀을 가라앉혀요.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자 같은 물인데 양에 관계없이 밀도가 같으니까 똑같은 계란이 가라앉았어. 근데 자 누구? 얘는 소금물이 됐어. 그래서 혼합물이 됐는데 5%에서는 어떻게 되겠냐? 얘가 약간 어느 정도 떠있냐면 한 요 정도 조금 떴어요. 됐지? 근데 농도를 변화시켰더니 뭐였냐면은 달걀이 저 위에까지 떴어요. 어때요? 니들 우리 밀도 배웠죠? 밀도가 클수록 어디로 간다? 아래로. 맞아? 네. 밀도가 클수록 아래로 가고 밀도가 작으면 어디로 간다? 위로. 이렇게 소금물의 농도 같은 소금물이지만 농도가 달라지니까 밀도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같은 단계를 띄워놨을 때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순수한 물은 얘들아 양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위치까지 가라앉았지만 혼합물인 소금물은 그렇지 않다. 이해되시겠죠? 네, 일정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내용 다 했어요. 자, 26페이지 볼게요. 자, 일단 혼합물의 분리에서 26페이지 순물질과 혼합물 일단 순물질 보세요. 한 가지 물질로 동그라미 치시고 한 가지 물질로 동그라미 치시고 특징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 줄 치시고 중요한 건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조건이라는 얘기는 특정한 온도, 압력 이런 조건 얘기하는 거야. 이런 조건에서 줄 쳐봐.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이거 전부 다 뭐야? 물질의 특성이지? 이것이 일정하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한 게 특징이에요. 되셨죠? 자, 대표적인 예시. 자, 어때요? 구리, 철, 다이아몬드, 금, 산소, 질소, 얘들 염화나트륨은 보게 들어볼까? 소금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소금에서 짠맛을 내는 애가 염화나트륨이야. 얘만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순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류수가 순수한 물이야 얘들아. 아시겠죠? 물, 이산화탄소, 에탄올 요런 애들은 순물질의 별표 하나 써주고 예시들이 시험에서 잘 나가요. 자, 그 다음에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줄쳐 순물질 섞여 있는 물질 섞여 동그라미. 첫 번째 균일 동그라미 고르게 줄치세요. 균일 혼합물은 고르게야. 자, 어쨌든 간에 혼합물이니까 두 개 이상이 섞여서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줄치시고 자, 오른쪽에 불균일은 고르지 않게 줄치고 갈게.
불균을 고르지 않게야. 어찌됐든 간에 혼합물은 성분물질의 성질 그대로 가지고요. 섞여있는 줄쳐 비율에 따라 줄치시고 섞여있는 수물질 비율에 따라 줄치시고 용해도,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인 물질의 특성이 뭐한다? 달라진다 줄쳐. 그건 뭐이다? 혼합물이다. 됐죠? 자, 일단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얘들아 뭐합니까? 나눠져 있어. 나눠서 알아야 돼요. 됐지? 자, 일단 균일 혼합물의 예시. 얘들아 공기 안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비율 78, 21, 0.04 균일하게 있어.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설탕물, 우리가 설탕에다 다 녹여놓은 다음에 소금을 다 녹여놓은 다음에 위나 아래나 맛이 어떻대? 똑같아. 균일해서 그래. 그치? 자, 식초도 위나 아래나 맛이 어때? 똑같아. 균일해서 그래. 탄산음료 어디나 맛 똑같아? 균일해서 그래. 합금은 2개 이상의 금속이 섞여 있는 거야. 알겠어? 균일 혼합물이야. 기억해야 돼? 자, 그런데 오른쪽 불균일 혼합물, 과일 주스, 이런 거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자, 어때? 저기요, 저 편의점 가서 한번 오렌지 주스 보세요. 밑에 미우만큼 가라앉아 있는 물질이 있을걸요? 맞아요? 네. 균일 혼합물 아니에요. 우유도 균일 혼합물 아니죠. 우리 우유 막 이렇게 많이 흔들어 먹죠? 그 안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 너희들 알고 있는 거야. 불균일 혼합물이야. 알겠지? 흙탕물 불균일 혼합물이야. 그 다음에 암석 콘크리트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두 녀석을 깨우기 위해서 에어컨을 굉장히 낮게 했더니 다른 친구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올릴게요. 너무 좋아요. 좋겠어요. 다시 눈을 감는 순간 막 내려갑니다. 예, 슬슬 올릴게요. 네, 미안해요. 아, 자,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불균일 혼합물의 예시. 과일 주스, 흙탕물, 우유, 암석, 거기 또 줄쳐. 예시 시험 문제 구분하는 건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균일 혼합물은 지금 입자와 고루에 섞여 있는데 불균일은 그렇지 않죠? 보이니? 네. 자, 그 다음에 3번 수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는데 혼합물의 밀도면요. 달걀을 물에 넣으면 가라앉지만 물에 소금을 조금씩 넣어주면 자, 넣어 녹이면 달걀이 조금씩 떠오릅니다. 이해됐죠? 자, 이거 왜 그렇다? 물에 녹인 줄쳐. 소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소금물의 밀도가 뭐하기 때문이다? 커지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2번. 자, 혼합물의 끓는 점, 어느 점, 녹는 점의 변화야. 네, 별표 하나 맞춰주세요. 고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의 일단 끓는 점입니다. 자, 혼합물은 순수한 액체보다 줄쳐라.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 계속 높아집니다. 이건 소금이 물이 끓는 거 방해해서 그렇다고 했어. 됐죠? 네. 자, 예시 별표. 그릇을 소독할 때 물에 소금 넣으면 높은 온도에서 소독시킬 수 있죠? 라면 끓일 때 아까 스프부터 넣는 거 얘기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어느 점 동그라미. 자, 낮은 온도. 액체보다 순수 액체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계속 낮아진다. 자, 대표적인 예가 얘들 겨울 되면은 뿌리는 거 있죠? 뭡니까? 엄마 두루마리 비기. 예, 여러분 겨울에 눈 오면 뿌리는 거. 염화칼슘. 염화칼슘. 얘들아, 그게 작용이 사실 두 가지야. 봐봐. 눈 올 때 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물과 조금 염화칼슘이 만나면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해요. 그럼 열을 방출하면 눈은 녹일 수 있죠. 눈은 녹이고 대신에 이 눈이 다시 얼어버리면 빙판길 되지? 얘네는 그거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염화칼슘과 물이 혼합물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염화칼슘이 물이 어느 걸 방해해. 그러니까 얼지도 않아요. 두 가지 작용인데 어차피 우리는 여기가 혼합물 파트니까 뒤에 중점적으로 이해되죠? 얘가 어느 것을 뭐한다? 방지한다. 이해되겠지? 자, 예시. 자, 눈에 쌓인 누르에 염화칼슘 제손제를 뿌려 어느 것을 막는다. 이해되지? 아까 선생님이 워시액 얘기했다. 워시액 줄치시고 그 밑에다가 하나 더 써놔. 부동액도 써놔. 부동액도 하나 써주시고. 자, 여기 이해되죠? 네. 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 고체 동그라미 녹는 점 동그라미 치시고 각 성분 물질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자, 계속 녹는 동안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프탈렌과
파라다이오, 클리로 벤젠이 있는데 서포톤이 훨씬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해요. 됐죠? 대표적인 예시 땡납과 퓨즈 동그라미 치시고. 자, 여기까지 됐니? 네. 자, 그 다음에요. 플러스 강의에서 얘들아 요거는 그냥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봐. 너네들 금 아시죠? 네. 네, 금 24K도 있고 18K도 있고 14K도 있어요. 자, 어떤 게 순금인지 아십니까? 24K. 예. 그러니까 24K로 나오면 순금이야. 근데 18, 14는 섞은 거니까 그거는 합금으로 넘어가시고요. 균일혼합물이에요. 예, 그런 문제 나오면 조금 조심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자, 지금은 27페이지 다 푸십니다. 자, 27페이지 보세요. 왜 24가 중심이야? 뭐 10 같은 거 썼으면 아니, 어떤 기준을 놓은 것 뿐이에요. 기준을 넣어서 그냥 얘 함유량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24라는 함유량을 보는 거죠. 함유량 기준이에요. 함유량. 원자의 함유량?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부를게요. 자, 다 불러봅시다. 자, 일단 27페이지. A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뭐라고 하죠? 수물질.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수물질 섞여 있는 거? 혼합물.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조건에서 일정한 것은 수물질. 일정하지 않은 것은 혼합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1번. 자, 수물질에 대한 순위 혼합물이와 혼이야.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순.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도 순. 자, 성물질 성질 그대로 나오게 혼. 자, 두 가지 이상 섞였으면 혼. 식초, 탄산음료, 합금은 얘 혼합물이죠. 그 중에서 얘는 균일 혼합물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불이, 산소, 이산화탄소는 순. 자, 두 가지 이상의 수물질이 고르게 균일 혼합물 찾아. 몇 번이야? 3번. 자, 3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물이 들어있는 컵에 달걀을 넣으면 가라앉지만 속을 넣으면 조금씩 올라가죠. 이유는 뭐 때문이야? 소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4번. 얘들아, 가열했을 때 끓는 점이 1.B가 물이고, 맞아요? 끓는 동안 온도가 올라가는 A가 뭐가 되죠? 소금물. 자, 이해되시죠? 네. 자, 5번. 자, 그릇을 소독할 때 소금을 먼저 넣고 가열하면 무슨 점이? 끓는 점이 높아지므로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소독. 자동차 앞유리 워시액을 닦으면 무슨 점이? 어는 점이 낮아져서. 자, 얼지 않고요. 퓨즈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들아 뭐하다? 녹는 점이 낮은 성질. 자, 요거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뒷장 넘어오시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혼합물에 자, 물질의 특정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혼합을 한번 분리해 보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우리 제일 처음 배우는 이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 처음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쉬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고체 플러스 자, 고체 혼합물을 밀도차를 이용해서 뭐 할 거야?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 말고 액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 먼저 할게요. 고체 혼합물 말고 액체 혼합물을 할 거야. 자, 액체 혼합물을 할게요. 근데 요 액체 혼합물은요, 조건이 있어요. 밀도차를 이용하는 조건. 섞이면 안 돼. 안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야. 이해되셨어요? 안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고요. 거기에 장치가 하나 있어. 이렇게 생긴 장치가 있을 거예요. 책에 있죠?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장치가 하나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자, 여기 장치 하나 보이시죠? 네, 요 장치를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 분별 깔때기라고 얘기합니다. 됐지? 그럼 선생님이 물과 누구가 있냐면 식용유가 있어. 니들 물과 식용유가 안 섞이는 거 정도야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예, 물과 기름 안 섞여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물어보자. 본 적 있을 거야. 얘들아, 물이 식용유 위에 뜨니 아니면 식용유가 물 위에 뜨니? 질병류가 그렇지. 이해됐어? 그러면 둘이 안 섞이고 밀도가 물이 누구보다 크냐? 식용유보다 큽니다. 자, 밀도 차를 이용하는 액체 혼합물의 조건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두 개가 뭐 하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액체 섞이지 않는다. 두 번째 뭐가 다르다? 밀도가 다르다. 자, 됐죠? 일단 요 분별 깔때기 안에 넣습니다. 그럼 얘들아 밑에는 누가요? 물이 있고요. 이해되십니까? 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식용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놔두면 두 개가 경계를 이루고 얘 뭐합니까? 위치합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 마개를 열고요. 아래쪽 꼭지를 돌려서 비커에 밀도가 큰 물질인 물부터 먼저 받아냅니다. 되셨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경계면을 정확히 반으로 딱 하고 다 나누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계면이 되면은 꼭지를 닫을 거야. 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비커를 준비를 하셔서요. 꼭지를 닫아서 얘요. 마개를 열어서 위쪽에 있는 누구를 따라내죠? 식용유를 따라내고요. 경계면 부분에서도 멈춥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니네들 이거 꼭지 얘들아 해서 물 따라낼 때 이거 마개 닫은 상태로 하면 이 안쪽에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 얘들 이거 잘 안 나와. 마개 어떻게 해야 돼요? 열고 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 분별 깔때기는 이 액체 혼합물이 양이 많을 때 보통 씁니다. 그러면 양이 적을 때는 자, 일단 시험관을 하나 준비를 해요. 자, 그러면 시험관 안에 아래가 물이고 위에가 뭐가 되는 거야? 식용유가 될 거야. 됐죠? 이 상태에서 니네들 뭐를 가지고 조금씩 빼내냐면 스포이드. 뭐를 이용한다? 스포이드. 스포이드를 사용할 때는 양이 많을 때, 작을 때, 작을 때. 이번에는 얘들아 위에부터 걷어냈잖아. 밀도가 어떤 물질부터 걷어내는 거야? 작은 물질부터 걷어내는 거야. 자, 어려운 내용 없으셨죠? 네. 이해됩니까? 네. 자, 내가 혹시 저걸 눌렀을까? 큰일 날 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요. 액체 혼합물은 얘 조건이 있다. 마다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거. 분별 깔때기는 양이 많을 때, 얘는 적을 때, 밀도가 큰 게 밑에, 작은 게 위에. 자, 분별 깔때기는 밀도가 큰 애부터, 얘는 작은 애부터 뭐 할 수 있다? 분리해낼 수 있다. 네. 물질의 종류가 다른데 밀도가 서로 같은 경우는 없죠. 근데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죠.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이번에 여기 예시가 나오는데 보통 친구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간장하고 참기름이 나와. 그럼 이거 알거든요. 보통은요. 누가 밀도 커요? 간장, 참기름. 혹시 그 우리가 엄마가 이렇게 간장 위에 참기름 이렇게 할 때 간장이 떠 있는 거 봤어? 기름이 기름이 이렇게 둥둥. 기름이 떠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간장이 훨씬 더 밀도가 커. 됐죠? 근데 니네들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물과 잘 안 섞이는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에테르가 있고 사염화탄소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얘도 물과 굉장히 잘 안 섞이는데 얘네들이 가끔 이제 여기 책에서 시험 문제로 납니다. 근데 이거 특별히 기억해줘야 돼요. 사염화탄소가 물보다 밀도가 크고요. 됐지? 자, 물은 에테르보다는 밀도가 큽니다. 요거 두 개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네. 자, 됐고. 이번에는 고체 혼합물이야. 요거는 더 쉬워, 얘들아. 고체 혼합물을 얘들아 무엇 하냐면 밀도차를 이용하려면 자, A라는 고체와 B라는 고체가 있어. A, B를 그냥 분리하는 게 아니라 액체가 필요해. 자, 액체의 조건. 액체는 A와 B를 일단 뭐 하지 않아요? 녹이지 않아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액체의 밀도가 둘 중에 하나보다는 크고 하나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두 개의 중간 밀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되셨죠? 자, 이거 예시 들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너네들 얘들아 혹시 원래 우리가 먹는 쌀은 껍질에 쌓여져 있는 거 알죠? 네. 네. 근데 이게 안에 쌀이 빠지면 그 껍질만 남은 걸 갖고 쭉정이라고 얘기해요. 네. 되셨죠? 좋은 벽실을 고를 때 소금물에 넣습니다. 소금물을 사용하는 거야, 액체가. 그러면 밀도가 큰 좋은 벽실은 가라앉아. 밀도가 크니까. 됐어? 네. 쭉정이는 어디에 뜹니까, 얘들아? 위에 뜨죠. 그래서
얘랑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소금물의 농도 조절 잘 하셔야 돼요. 네? 물한 번만 마셔. 굉장히 기급한 질문이어서 굉장히 수업과 관련된 질문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너무 졸려서 관련이 있어. 아, 관련이 있습니까? 미안해. 빨리 먹고 와. 안 되겠어. 저 친구가 물을 많이 마시면서 화장실을 빠르게. 와. 아우. 이거 그 와우. 아. 알겠습니다. 잠깐 멈출게요. 나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뭐 하는 거? 네. 측정이하고 좋은 벽지 고를 때 소금만 사용하는 거 됐죠? 그래서 고체온화물은 얘들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아, 얘네들 무엇하다? 녹이지 않는 액체 중간 정도 사용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 고를 때도 소금물에 넣으시면 돼요.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뜹니다. 됐죠? 자, 농도 조절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런 밀도차를 이용하는 예시가 있어. 자, 예시 한번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 너네들 사금 뭔지 알아요? 사금? 네. 또 사금. 모래에서 그렇죠. 모래에서 같이 섞여있는 금이에요. 그럼 이제 커다란 쟁반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냇가 같은 데 가서 모래를 이렇게 훅 뜹니다. 떠서 흐르는 물에 이렇게 뭐합니까?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러면 밀도가 작은 누구는 모래는 날아가고요. 밀도가 큰 금은 남아있어요. 그렇게 사금을 채취할 수 있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너희들 이거 혹시 해봤어요? 이거 혈액 뽑아갖고 이거 해봤어? 혈액 같은 거 뽑으면 너네들 요만한 간에 넣는 거 알죠? 네. 네, 이거 뽑은 다음에 뭐 하냐면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어. 그러면 막 흔들면 우리 혈액에는 세포 성분하고 액체 성분이 섞여 있어. 됐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 고체 성분, 세포 성분인 혈구가 밑에 가라앉고 액체 성분 약간 누리끼리한 액체처럼 보여. 자, 그래서 혈장이 어디에 뜨냐면 위쪽에 뜹니다. 자, 이거 밀도처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너네는 그 우리나라의 예전에 태안 앞바다에 원유가 유출됐던 거 혹시 알고 있어요? 그 사건을 알고 있긴 하죠? 네. 그때 다행히도 원유는 얘들아 뭐합니까? 소금물보다는 밀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라앉진 않았고요. 위에 떠있기만 해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태안이 한 여기쯤 있거든? 여기에 뭐 했는데 유출됐는데 바다의 흐름에 따라서 보통 위쪽으로, 여기는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일이 퍼지지 않게 펜스를 씁니다. 이해됐죠?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흡착포로 위에서 이렇게 뭐합니까? 닦아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뭐합니까? 요것들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바위나 이런 거에 붙은데 다 닦아냈죠? 어찌됐든 간에 밀도 차이에 의해서 어디에 떠있다? 위에 떠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전부 다 밀도 차를 이용한 예시다. 선생님도 자원봉사 하셨어요? 아, 안 했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방구석에 있었어요. 자, 근데 이래서 나는 못했어요. 선생님이 일하러 계속 다니는데요. 자, 28페이지. 자, 맨 위에. 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자, 일단 액체온화물 분리, 액체온화물 동그라미 치시고. 조건원 같은 걸 되게 많이 물어봐.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에 줄 치세요.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에 줄 치시고. 자,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온화물은 분별 깔때기 이 장치는 뭐라고요? 분별 깔때기 동그라미 알고 있어야 돼 이름. 자, 이용하여 분리합니다. 자, 이때 밀도가 작은 애가 위로, 자, 밀도가 큰 애가 어디로? 아래로. 밀도가 클수록 밑으로 가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됐지? 자, 분리 방법. 마개를 열고 동그라미. 자, 꼭지를 돌려 줄쳐. 밀도가 큰 아래 층의 액체를 먼저 분리하고, 자, 그 다음 꼭지를 닫은 다음에 밀도가 작은 위층의 액체를 위쪽 입구로 분리한 다음에 쭉 줄치세요. 그 다음 경계면은 따로 받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 액체 혼합물의 분리인데 물과 식용유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물이 밀도가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줄치지 않고 넘어갈게요. 간장, 참기름은 알고 있는 친구들은 줄치지 마시고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은 기억해두세요. 간장이 참기름보다 밀도가 뭐하다? 크다. 됐지? 자, 저기요. B의 밀도차를 이용한 물리 3번에 있습니다. 자, 28페이지 맨 위에서 밀도차를 이용한 물리에서 거기 있죠? 표에 있죠? 분별 깔때기 밑에 표에 있어. 자, 그 다음에 물과 액체로는 기억
기억해 놓자. 물이 뭐가 더 큰 거? 밀도가 큰 거. 자, 거기 동그라미 쳐놔. 부동을 표시. 물과 알테르는 물이 뭐가 더 크다? 밀도가 더 큰 거. 자, 그 다음에 물과 사이바탄소 누가 더 커? 사이바탄소. 걔도 동그라미 쳐놔. 자, 요거는 생소하기 때문에 따로 기억할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2번. 고체 혼합물의 분리. 자,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질에 줄 쳐라. 고체 혼합물. 자,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이면 줄치고 1번. 그 다음 두 번째,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 줄치고 2번. 자, 액체는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뜨고, 액체보다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뭐한다? 가라앉는다. 자, 쉽지? 자, 그 다음 2번. 고체 혼합물 분리의 예 별표. 자, 예시는 다 중요해요. 조은벽씨 고르기. 자, 얘들아. 조은벽씨가 가라앉고 축정이가 떴으니까 밀도를 비교해보면 조은벽씨가 가장 크고 소금물이고 그 다음 누구야? 축정이. 자, 여기 이해되시죠? 네. 자, 신선한 달걀 고르기에서도 신선한 달걀을 가라앉았으니까 밀도가 가장 크고 소금물, 오래된 달걀의 밀도가 가장 작아요. 됐지? 자, 2번. 스티로폴과 모래 분리할 때는 물에 넣으시면 돼요. 됐죠? 모래는 가라앉고 그 다음 물, 스티로폴입니다.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3번. 또 별표. 다 얘기한 거야? 자, 분리에게 사금 채취. 자, 사금이 섞인 모래를 끓이다 담아 흐르는 물에 헹구면 밀도가 큰 사금이 나는다. 자, 이해되지? 자, 혈액 분리. 자, 밑에가 혈구, 위에가 혈장.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하면 바닷물 위에 기름이 떠있기 때문에 흡착보로 뭐 하시면 돼요? 제거하시면 돼요. 자, 플러스 강의 1번으로 옵니다. 자, 스포이드 동그라미. 양이 적을 때입니다. 많을 때는 선생님이 분별 깔때기라고 했어. 됐지? 적을 때는 스포이드고요. 분별 깔때기는 밀도가 큰 물질부터 분리하는데 얘는 밀도가 어떤 애부터? 작은 애. 그렇지? 적을 때 시온간에 혼합을 엮고 스포이드로 위층에 액체 물질을 덜어내서 분리합니다. 그래서 출처. 밀도가 작은 애가 먼저 분리된다. 출처. 밀도가 작은 이게 여기서 물과 식용유로 나왔으니까 식용유가 먼저 분리되는데 다른 예시가 나오더라도 밀도가 작은 애가 먼저 분리되는 게 포인트야. 됐죠? 그 다음 또 마찬가지 출처. 경계면의 액체는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따로 받아냅니다. 그 다음 2번.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혼합물의 분리. 자, A, B, C 혼합물을 에탄올에 넣으면 A만 뜬대. 그럼 A가 밀도가 가장 작네. 됐지? 자, 이 상태에서 밀도가 물이 에탄올보다 좀 크거든요, 얘들아. 그럼 물 섞으면 혼합물 되면서 밀도가 커져. 그랬더니 누가 떴어? B가 떴어. 그럼 그 다음에는 B가 밀도가 크고 누가 제일 큰 거야? C.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소금물의 농도와 밀도 진할수록 커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출처. 소금물의 밀도는 농도가 진할수록 커지고 니네들 얘들아 사해 아십니까? 사해? 네. 소금 바다. 예. 얘 우리 보통 바다 위에 들어가면 우리 몸 가라앉지? 근데 이거 떠요. 사진에 본 적 있어요? 바닷물 위에서 사람들이 튜브 없이 이렇게 해서 씹어보는 사진 거 이런 거 있죠? 네, 여기는 어때요? 염분이 우리나라보다 잠깐만 있어봐. 한 7, 8배 커요. 우리나라 바다들보다. 평균이 우리나라가 35 정도 되는데 사해는 200까지 가요. 아시겠어요? 네, 한 6배 이상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밀도가 커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떠 있을 수 있어요. 됐지? 자, 그럼 29페이지 빨리 보세요. 그럼 사회 위에는 서 있을 수 있어요? 서 있을 수 있는 정도는 없어요. 잘 돼 있어. 자, 다 부를게요. 자, 다 부를게요. 자, 29페이지.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은 밀도가 어떤 애가 밀어두죠? 작은. 그다음 밀도가 어떤 물질은? 큰. 얘는 가라앉음으로 분별 갈대기를 이용해서 분리합니다. 자, 그다음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을 밀도 두 물질의 무슨 정도? 중간. 자, 녹이지 않는 액체를 넣어 분리합니다. 자, 그다음 6번.
자, 이 실험기구의 이름은 분별 깔때기. 자, 그 다음에 무슨 차? 밀도. 그렇죠. 작은 거는 위에 있는 거죠. 누굽니까? A. 자, 7번. 자, 아래층에 위치하는 거 보라는 얘기는 밀도가 큰 물질 찾으라는 얘기죠? 네. 자, 물과 에테르는 누구예요? 물. 물과 식용유도 물. 간장과 참기름은 간장. 물과 사이화탄소는 사이화탄소. 자, 8번. 자, 얘들아 밀도 가장 큰 거는 종벽시. 그 다음에 소금물. 소금물. 그 다음에 측정기. 자, 9번에 밀도. 자, 그 다음에 10번. OX죠? 네. 자, 뒷장 넘어오셔서 실험이 있을까? 아, 없네요. 자, 일단 숙제.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일단 숙제. 숙제 하시고 네,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교실을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자, 보자. 이번에는 얘들아 페이지 몇 페이지를 펴냐면 34페이지 펴시고 자, 칠판을 보세요. 자, 이번에 혼합물을 분리를 함에 있어서 무슨 차를 이용을 할 거냐면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물질을 뭐 할 거야? 분리를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할 거야. 네. 그래서 고체 물질 두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고체 물질 두 가지를 온도에 따라서 분리를 할 때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용해도 그래프를 봤지만 어떤 물질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래프가 굉장히 어때요? 예, 차이가 큰 애가 있는 반면에 차이가 별로 없는 물질도 있어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거는 됐지? 네.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자, 고체이기 때문에 둘 다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커지는 그래프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A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그닥 없고요. B는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왜 들어봐? 높은 온도에서 둘 다 녹이는 거야. 녹였어? 높은 온도에서 녹여. 그리고 난 다음에 냉각을 시키는 거지, 얘들아. 이해되니? 그러면 A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석출되지 않죠. 그런데 누구는? B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예, 석출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한 번만 하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중요한 건 높은 온도에서 녹여서 냉각을 시켰을 때 이해되셨죠? 먼저 석출되는 애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고체라는 거야. 됐죠? 이거를 자, 석출된 애를 얘들 이렇게 거름종이 옷이 아십니까? 네. 거름종이에 미세한 구멍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얘보다 어때요? 이제 크기가 큰 애는 남고 아닌 애는 가라앉죠? 네. 우리 라면 먹으면 컵라면 뚜껑 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먹는 것처럼 거름종이를 반 접고 또 반 접고 하면은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거름종이를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됐지? 그래서 여기에 거름장치에 넣을 거예요. 자, 여기에 거름장치에다가 자, 이렇게 거름종이를 이렇게 위에다 놓고요. 그냥 거름종이를 넣으면 여기에 깔때기에 얘들아 뭐하니까 잘 안 붙어. 그래서 물을 살짝 묻혀서 할 거야. 됐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얘들 여기에 보면은 거름장치에 요 아래쪽이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잖아. 아래쪽 비교는 항상 긴 쪽과 맞닿아야 되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됐지? 자, 이제 석출된 애를 여기에 애를 자 냉각시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으면 어때요? 석출된 애는 어디 남습니까? 위에 남겠죠? 네. 자, 석출되지 않은 애는 어디로요?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얘는 따로 분리해 내고요. 여기 있는 요 용액은요, 자, 뭐합니까? 이 B도 한꺼번에 뭐 되진 않아요? 석출되어 나오진 않아요. 또다시 A와 B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용매를 좀 달리 해본다던가 아니면 용매의 양을 달리 해본다던가 이걸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 이해되셨어요? 네. 누구도 얻어낼 수 있어요. A도 얻어낼 수 있고요. B도 좀 더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중요한 건 하나는 차이가 크고 하나는 어떤 애? 작은 애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됐지? 네. 자, 이거를 이용한 또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천일염 뭔지 알아? 혹시? 소금인데 그럼 우리가 먹는 비싼 맞아 비싼 소금인데 천일염이 우리 몸에 좋다고 얘기하거든.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얘들아 바닷물을 가두죠. 네. 물을 증발시키고 맞아요. 거기에서 누구를요 천일염을 얻고 거기는요 사실은 그 천일염은 먹어보면 완전히 짠맛만 있는 건 아니야. 아까 선생님이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던 애 있지. 걔는 짠맛만 내는 애가 염화나트륨이야. 근데 여기 안에 염화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애도 들어있어. 요런 거는 약간 쓴맛을 내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황산망진 굉장히 다양한 애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우리가 짜게 느끼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물이 짜다, 바닷물이 짜다라고 느끼는 것 뿐이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바닷물에서 물만 증발시킨 천일염 안에는 염화나트륨 짠맛을 내는 애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싶어? 정제소금, 염화나트륨 짠맛을 내는 애만 얻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 그럼 봐봐. 거기 안에 천일염 안에 얘들아 염화나트륨이 대부분이야. 나머지는 극소량으로 들어가 있어. 이해되겠니?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녹인 다음에 냉각을 시키면 많이 녹아있는 당연히 염화나트륨이 석출되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만 석출시켜서 거름장치에 걸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얘들아? 예, 정제된 소금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요거 용해도차 이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 용해도차 이용하는 거 예시 볼게요. 자, 일단이요. 용해도차를 이용한 걸 해서 용해도차 동그라미 치시고 자, 우리는 이 방법을 네모 치세요. 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재결정이야. 자, 결정화된다의 뜻이 뭐야? 다시 고체 알갱이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야. 재결정. 자, 줄 치세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를 이용하여 정말 중요한 거야. 순수한 고체 동그라미.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조건은 용해도 차이가 큰 고체와 작은 고체 출처. 용해도 차이가 큰 고체와 작은 고체 혼합물의 분리에 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고체 혼합물은 일단 녹입니다. 그래서 출처 온도를 낮추거나 일단 1번. 그 다음에 이거 용매 증발시키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용매를 나중에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너네들 2번에 보십시오.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에 의해 밑에 있는 네모 박스의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용해도 그래프를 보세요. 보입니까? 네. 보입니까? 염화나트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별로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근데 붕산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굉장히 뭐합니까? 크죠? 자, 그럼 내가 일단 이거 물어볼게. 여기 들어봐. 두 개를 높은 온도에서 녹였어. 다 녹인 다음에 냉각시켰을 때 먼저 석출되어 나오는 게 염화나트륨이야 붕산이야? 풍산. 그렇지. 무조건 어떤 애부터 나온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애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됐어?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염화나트륨 20g 있고 붕산도 몇 g 있어? 20g 있어. 됐어? 80도씨 물 100g에 일단 뭐 했어? 녹였어. 그리고 냉각을 했어. 몇 도까지 냉각했어 얘들아? 그래프에서 몇 도까지 냉각했어? 20도. 그럼 불러줘. 자, 봐봐. 염화나트륨도 몇 g 있었고 20g 있었고 붕산도 몇 g 있었어? 20g 있었는데 둘 다 어찌됐든 다행히도 물 몇 g에 녹였어? 100g에 녹였어. 맞아? 네. 100g에 녹였으니까 그냥 용해도 그래프를 보고 계산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됐지? 자, 20도씨의 용해도 불러줘. 붕산의 용해도 20도씨의 용해도 얼마야? 20도씨에서. 자, 붕산은 20도씨에서 용해도가 5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물 100g에 20도씨에서는 5g을 뺀 나머지는 다 녹지 못한다 그 얘기지?
그러면 20도씨가 되면 붕산은 20 빼기 5에서 몇 그램? 15g이 무엇할 거야? 석출이 될 거야. 자, 이해됐지? 근데 염화나트륨 한번 불러줘봐. 20도씨 용해도 얼마예요? 35.9. 그렇지. 35.9야. 야, 오히려 뭐합니까? 더 녹을 수 있죠? 석출될 리 없습니다. 자, 이해됩니까?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무슨 양 구해봤어? 석출량 구해봤지? 네. 석출량 구하듯이 이 문제 푸는 겁니다. 되셨어? 네. 네. 자, 그래요. 응? 네. 아니야.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붕산 혼합물의 분리. 염화나트륨과 붕산 혼합물을 뜨거운 물에 녹인 다음에 온도를 낮추면 출처. 용해도 차이가 큰 붕산이 결정으로 먼저 석출이 됩니다. 자, 여기 이해되시죠? 근데 얘들아, 이거 시험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용매 종류 바꾸고 용매 질량 바꿔서 여러 번 반복하면 나중에 염화나트륨도 좀 얻을 수 있고 붕산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야. 그럼 얘들아, 보기 들어봐. 야, 이거 해서 거름장치 걸렸을 때 거름장치 걸르고 여기 용액에 있는 애는 얘를 생각하면 이 용액 안에 붕산 없어? 붕산이 있어. 이 용액 안에 아까 석출 20인데 5g 석출 안 됐잖아. 그럼 이 용액 안에 붕산도 5g 있고 염화나트륨은 몇 g 그대로 녹아있어? 20g 그대로 녹아있는 거야. 속으면 안 돼. 문제 풀 때 여기에 염화나트륨만 녹아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알겠어? 됐지? 자,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자 2번 사탕수수에서 설탕 분리 줄쳐봐. 너희도 사탕수수 먹어봤니? 네. 달긴 달아? 네. 나는 왠지 동남아 갔을 때 네. 집 짠 거만 먹어보고 이게 씹어서는 안 먹어봤는데 씹어 먹어도 맛있다며. 베트남에서 그 먹어봤어? 씹어서 먹어봤어. 달아? 난 집 짠 거 괜찮더라고. 실제 설탕보다 더 맛있던데? 설탕물보다? 응, 괜찮았어. 자, 볼게. 사탕수수를 으깬 즙을 낸 다음에 가열해. 이해됐지? 가열하고, 자, 그 다음에 건조, 냉각,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설탕만 빼내는 거야. 알겠어? 왜냐면 사탕수수의 즙 안에 우리가 먹는 그 설탕만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우리가 먹는 단맛을 내는 딱 그거만 쏙 빼는 거야. 아시겠어요? 됐지? 그래서 우리 실제 사탕수수는 우리가 먹는 설탕물하고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 약간 맛이 다르다 그랬잖아. 다양해. 여러 개가 조금 섞여 있어서 그래.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마찬가지 줄쳐.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얻기. 자, 불순물이 섞여있는 천일염을 쭉 줄쳐 물에 녹인 다음에 거름장치에 거르면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 제거되고 또 거름용을 증가시키면 수분 결정이 석출되는데 플러스 강의 2번 한번 보실까요? 별표 쳐주세요. 네, 어때요? 녹인 다음에 예, 거름장치에 걸릅니다. 그럼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다 걸러 나옵니다. 됐죠? 그다음 여기 내용에서 조금 빠진 게 있는데 사실은 높은 온도에서 녹인 다음에 냉각을 시켜서 아시겠죠? 좀 더 짠맛을 내는 엠마도 더할 수 있다, 빼낼 수 있다. 되겠니? 네. 자,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 다음에요. 자, 오른쪽에 그래서 너희가 뭐를 하나 할 거냐면 자, 누구? 2번 문제, 1, 2, 3번 문제 먼저 하고 갈게요. 일단 1번. 어디요? 자, 35페이지 1, 2, 3번 먼저 하고 갈게요.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물질의 온도에 따라 무슨 차를 이용해서? 용해도차. 재결정이라고 하고요. 자, 처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염화나트륨 몇 그램 녹였어? 1g. 붕산? 15g. 자, 모두 녹인 다음에 20도로 냉각했을 때 되셨어요? 자, 당연히 누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용해도차가 어떤? 큰. 누가 결정이 석출된다? 붕산. 자, 이해되셨어? 네. 네. 자, 그 다음 3번. 자,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경우는 O. 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X.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얻는 거 어때요? 맞죠? 자,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서로 섞이는 거는 끓는 점차를 이용할 거야. X. 자, 3번.
천일염에서 정제 소금 얻기 맞죠? 자, 좋은 벽식 축적에는 배우고 왔다. 무슨 차야? 밀도차. 야, 너 이거 봐봐. 책에는 없는데 요것도 용해도 차를 이용한 거다. 자, 너네들 녹차 우려 먹어봤죠? 뭐 동블레차 같은 거 어디에 녹여 먹어요? 물. 물이에요. 어떤 거만 먹냐면 녹차 티백 안에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물에 녹는 성분만 쏙 빼서 먹는 거야. 그리고 한약도 누구를 넣어서 끓여요? 현재 한약재. 한약재를 물에 녹여서 끓죠? 물에 녹는 애들만 녹여서 한약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자, 너네도 혹시 옷 드라이클리닝 엄마가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 본 적 있죠? 네. 근데 니네들 요즘에는 뭐 이제 알아서 해주시긴 한데 드라이클리닝의 얘들아 용매가 벤젠이라고 해서 얘가 물하고는 잘 안 친해. 기름하고 친해. 그래서 드라이클리닝 그냥 돌아갈 때는 얘들아 기름때가 묻었을 때 할 때 굉장히 잘 지워져. 이해됐어? 그래서 그냥 물에 잘 지워지는 때는 드라이클리닝보다 물 세척을 약간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혹시 향수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향수 잘 날라가죠. 향수는 에탄올이나 이런 냄새들 적은 애를 가지고 그 특정 냄새가 나는 애들만 쏙 빼서 병 안에 담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예, 용매에 따른 용해도차를 이용한 거야. 이것도 용해도긴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잖아. 근데 얘는 뭐다? 용매에 따른 용해도차입니다. 자, 요거 이해됐지? 네. 준건이가 네. 그 용해도는 액체가 기체가 돼서 증발하기 전까지 계속 고체에서는 계속 증가해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를 그러니까 용매가 물이잖아. 근데 물이 몇 도까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증발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지. 자, 그다음 뒤로 넘어가서 요 문제 좀 풀어보고 갈게요. 40페이지 오세요. 40페이지 오세요. 40페이지에 2번, 3번 볼게요. 자, 일단 염화나트륨 15g 있고 붕산 10g이 섞여있는 혼합물을 80도씨를 얘들아 물이 100이 아니야. 몇 g에 녹여있어? 50이야. 자, 이거 조심해야 되겠지? 자, 어찌 됐던 간에 20도로 냉각해보자. 자, 염화나트륨이 여기 문제에서 염화나트륨 몇 g 있대요, 얘들아? 15g. 붕산 몇 g 있대요? 10g이 있는데 자, 몇 도로 냉각했어? 20도로 냉각했어. 20도의 용해도 좀 불러줘. 20도의 용해도 얼마야? 붕산 얼마야? 5. 자, 20도의 붕산의 용해도는 얼마입니까? 5고요. 염화나트륨 용해도 얼마예요? 35.9. 35.9예요. 자, 그럼 고개 들어봐. 잘 봐. 그냥 빼면 돼? 아니요. 아니죠. 이거는 물이 100일 때 기준이죠. 문제에서 물 100가 아니라 물 얼마였어요? 50. 그치? 그러면 그래. 5가 아니라 절반이 높겠죠. 이해됐죠? 얼마 빼셔야 돼요? 2.5를 빼셔야 돼요. 됐죠? 얼마 석출돼요? 7.5g이야. 됐지? 근데 얘도 일단 확인해보자. 이거 그냥 36하고 절반 해봐. 얼마야? 충분히 녹이고도 남지? 얘네는 네. 석출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찾자. 답. 이거 끓는 점차니? 아니요. 무슨 차야? 용해도차. 그렇지. 용해도차. 자, 틀렸어? 네. 자, 이와 같은 방법 뭐라 불렀어? 재결정. 옳지. 자, 그 다음 디귿. 염화나트륨은 붕산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아요. 옳지. 작다. 자, 그 다음 리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천일염에서 순도 높은 뭐를 얻을 수 있다? 소금을 얻을 수 있다. 자, 답 몇 번? 5번. 5번. 자, 3번도 했네? 맞아요? 네. 답 몇 번이 돼야 돼요? 2번. 붕산 7.5고요. 자, 5번 답 빨리 찾으세요.
5번 답 찾았어? 네. 얘들아 일단은 기억은 물과 에탄올로 서로 섞이지 않아? 그지? 아까 잠깐 얘기는 아직 안 배우긴 했어. 이게 섞이면 끓여서 분리할 거야. 일단 기억 아니야? 물과 식용유는 알잖아. 뭐야? 밀도. 됐지? 네. 자 그럼 용해도는 디귿, 리을, 미음. 원심 분리기 해갖고 혈액 분리한 것도 네. 밀도야. 자 일단 5번에 3번이고 4번 풀자. 4번. 질산칼륨과 황산굴이 용해도인데 너네가 일단 보고 얘기해줘. 그래프가 아니고 표로 나온 것 뿐이야. 질산칼륨과 황산굴이 중에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게 누구야? 질산칼륨. 그렇지, 질산칼륨이야. 그러면 얘는 질산칼륨이 냉각시켜서 석출된다.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거야. 됐지? 자, 문제에서 질산칼륨이 100g 있고 됐어? 자, 그 다음에 황산구리가 몇 g 녹아 있어? 10g 녹아 있어. 됐죠? 이때 자, 물 몇 g에 녹였어? 물 100이야. 문제 쉬워진다. 물 100g이면은 그냥 표를 보고 풀면 되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20도로 냉각시켜. 자, 20도의 용해도 불러줘. 질산칼륨의 용해도 얼마야? 31점. 그렇지. 얘 31.9고. 맞아? 자, 황산구리 용해도도 불러줘. 20이야. 그럼 얘들아, 황산구리는 20인데 10g밖에 안 녹았으면 석출 안 되지? 네. 더 녹을 수 있어. 얘 석출되지? 네, 빼세요. 68점. 그렇지. 68점 얼마? 1. 됐나? 자, 질산칼륨 얼마? 68.1g. 몇 번? 1번. 자, 이제 1번 문제 풀고 수업 끝내겠습니다. 자, 1번. 불순물이 포함된 질산칼륨을 뜨거운 물에 녹인 다음 냉각하여 거르며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해되셨죠? 네. 자, 예, 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 뭡니까? 용해도 차. 그렇죠. 이런 방법 뭐라고요? 재결정. 다음 몇 번? 5번. 자, 여기 부분은 숙제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같이 풀었습니다. 네, 네. 방학 잘 보내시고 아, 큰 사고 없이 한 주 지나서 만나도록 합시다. 한줄 한 번만.